아동학대 사망 사건, 정인이 사건을 오늘 특별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온 국민이 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제대로 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 더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신현형 의원 연결합니다. 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참 무겁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인이 사건 이야기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꼭 드는 생각은 사후 약방문 같다.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정인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뭘까요? 예,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 아동이 네. 사실 피해 사실이 이전에 드러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허술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가슴이 짠해서 이야기도 잘 못하시던데 예. 정인이 학대 신고 마지막 신고는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였는데요. 녹취록도 입수하셨다고 하는데 신 의원님도 또 의사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상대가 아주 심각한 거로 신고를 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신고한 소아과 의사는 그동안 네. 정인이를 꾸준히 봐왔던 의사인데 아하. 오랜만에 한두 달 만에 왔던 정인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혼자 걷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제대로 발육도 안 된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멍자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거는 학대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방송에서도 소개됐지만 정인이를 진찰했던 한 소아과 병원 의사는 뭐 구내염이다. 아주 아동학대 정도로 또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일각에서는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또 소아과 병원 의사의 해명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진 거 아닌 거냐. 정인에 대해서 대책을 잘못 세운 건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도 하지만 좀 이해해볼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또 평가도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런 피해 아동에 대해서 일반 소아과에서 진료를 본다면 네. 제대로 그 아동 학대 사실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실제로 꾸준히 정인이를 봤던 소아과 의사는 그런 상태에 대한 변화를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 찾아간 의사의 경우에는 그 정인이가 구내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몸벗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아하. 실제로는 이런 피해 아동의 경우에 이런 담당 주치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는 이런 전문가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이후의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지금 사회는 없다. 그것을 이번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도 대응을 더 잘했더라면 또 병원에서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지적이 되는 것은 입양 과정이나 입양 후에 또 사후 관리 문제. 이것도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실제로 신고가 3번이나 들어왔고 경찰이든 아니면은 입양기관이든 아니면 네.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든 방문하거나 전화로 꾸준히 관찰은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의 보고서를 들여다보니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감지가 됐고요. 실제로는 아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학대 부모의 증언에 너무 의존해서 네. 그 증언을 차용했던 것들이 제대로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 그러면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정말 진실일까 제대로 된 증언일까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경찰이든 입양기관이든 담당자든 그런 전문성에서의 상당한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들만 사실은 매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제대로 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님, 16개월 정인이가 어떻게 그 피해 상황을 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16개월이면 아기인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주 이 피해 아동이 어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좀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마땅했을지 더 적합했을지 어떨까요?
실제로 그 현장 조사에 갔을 때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동보호 전담 기관의 그 담당자들 체크리스트가 보면 피해 아동이 두려움을 표시한다, 아니면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위화감을 표시한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16개월 아기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체크리스트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선별 도구의 툴을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 툴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누가 어떻게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것이냐에 대한 네. 고민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실제로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는 활발히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네, 정말 본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텐데 입양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이 입양 후에 학대 문제가 또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양 과정이나 입양 후에 사후 관리를 좀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입양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입양이나 아니면 파양이나 이런 현황 조사나 실태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로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입양 절차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뭔가 페널티나 이런 조항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의원실도 입양관리 시스템 그리고 아동학대의 대응이나 아니면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도화하는 노력을 앞으로는 기할 예정입니다. 가해자인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도 나오고 주장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워낙에 마음 아픈 이 국민들의 그런 속상함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공소장이 그 살인죄로 바뀐 만큼 이번엔 살인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 처벌 강화에 있을 때 여러 가지의 신중한 오히려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는 앞으로는 계속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의 처벌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과 입법 활동에 대한 고민들은 국회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처벌이 강화되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 가해자인 양모 어머니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학대가 잘못됐다는 걸 과연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